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3과목 디지털 금융기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융 DT 테스트에서요, 문제 비중이 5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4과목 중에서 50%를 차지하기 때문에 가장 많은 그런 문항을 다루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50점이면서도요, 실제로 공부할 양이 다른 어떤 디지털 전환의 이해라든지 디지털 금융 정책 트렌드에 대한 그 1, 2과목과 그 다음에 2과목, 4과목에서의 디지털 마케팅에 비해서 공부할 것도 가장 많은 것이 디지털 금융 기술이라고 하는 이 3과목이라는 점. 그래서 3과목은 좀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을 주로 다루느냐 이렇게 보시면 첫 번째는 이제 크라우딩 컴퓨팅 관련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기업들이 조그마한 기업들하고 서버를 빌려서 썼었지만 그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그 크라우딩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를 이용해서 우리가 아마존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MS 이런 이제 크라우딩 컴퓨팅을 하고 있는 그런 걸 통해서 필요할 때마다 조금 더 필요하게 되면 이제 뭐 더 이용한다거나 이런 사용에 따라서 비용을 내는 이런 크라우딩 컴퓨터에 관한 기술들에 대한 이해. 특히 이제 크라우딩 컴퓨터 하면은 이제 가상화 기술, 분산 원점 기술이 가장 대표적이죠. 그래서 가상화 관련해서 좀 가상 머신, 우리가 컨테이너, 그 다음에 쿠즈네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인공지능, AI입니다. 뭐 핫하죠?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여러분 이번에 책이 나오면서 생성형 AI 부분은 4과목 고객 마케팅에서 좀 다루게 되고요. 여기서는 일반적인 이제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된 부분인데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이 두 가지 묶어서요. 별초에 이제 부록책이 있습니다. 부록책이 있는데 그건 별도의 강의에서 여러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여러분 기본서인 디지털 금융의 이해와 활용이라고 하는 그 기본서의 내용 위주로만 여기서는 다루도록 하겠고 필요에 따라서 앞뒤 어떤 역사적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내용을 보강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AI와 이제 빅데이터 기술, 빅데이터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죠.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걸 적재하고 그걸 분석하고 뭐 이런 것들에 관한 기술들에 대해서 같이 우리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블록체인, 최근에 뭐는 비트코인 얘기돼요. 블록체인 하면 암호화폐가 바로 따라오는데 사실은 이제 블록체인 하나의 기술이고 그거의 하나가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 할 수가 있죠. 블록체인 부분. 그 다음에 이제 NFT. 사실은 이제 NFT가 최근에는 굉장히 시장이 추락했습니다. 사실 이제 지난해 이 강의를 할 때만 해도 굉장히 이게 부각되는 그러한 시장이었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좀 위축되고 있습니다만은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고 하는 이 NFT 기술과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트윈 기술. 트윈이란 말은 뭡니까? 쌍둥이란 말이죠. 현실에 있는 어떤 상황을 그대로 디지털로 옮겨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디지털 트윈 기술 관련된 부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양자 컴퓨팅. 지난해에 이제 그 AI의 가장 우리 현재 대가라고 하는 제프리 힌딩스가 이제 은퇴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컴퓨터의 1과 0의 시대가 이제 갔고 머지않은 시간에 아예 컴퓨터의 새로운 구조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양자 컴퓨팅이죠. 1과 0이 중첩적으로 있고 서로 얽혀 있는 이러한 양자 컴퓨팅 기술 관련된 부분들에서 기본적으로 살펴보게 되고요. 끝으로 디지털 인증 기술. 여러분 많이 요즘에 뭐 회사에 출입을 하실 때라든지 이럴 때 과거에는 플라스틱 카드로 했지만 요즘에는 뭐 지문, 얼굴 인식 뭐 이런 것들로 인증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됐죠. 이미 우리 은행에서 돈을 찰 때도 과거에는 반드시 플라스틱 어떤 카드가 있어야 되지만 지금은 지문을 사전에 등록해두면 지문으로도 이렇게 돈을 인출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미 됐죠. 이거는 디지털 인증, 우리가 신분증, 자기 어떤 실명확인 증표와 관련된 부분도 이제 점점점 앞으로 플라스틱에 대한 어떤 증명, 뭐 운전면허증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디지털 상에서의 어떤 신분 인증이 되는 그런 신분 인증 관련된 부분. 자, 그래서 다룰 내용들이 큰 어떤 절로 얘기하면
8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죠. 여러분 교재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163페이지입니다. 163페이지에서부터 어디까지냐면 335페이지까지니까 이 교재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디지털 금융 기술이라고 하는 이 3과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클라우딩 컴퓨팅에 관한 부분들, 클라우딩 컴퓨터가 뭐냐? 그럼 클라우딩 컴퓨터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라스라든지 파스, 그 다음에 사스 이런 서비스 제공 범위에 따라서 나누는 거, 그 다음에 운영 방식에 따라서 나누는 우리가 프라이빗이라든지 퍼블릭이라든지 하이브리드 이런 것들을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클라우딩 컴퓨터의 가장 핵심 기술인 가상화 기술과 관련한 부분들, 그 다음 분산 원장. 분산 원장은 이제 뒤쪽 가서 우리 빅데이터 기술 관련해서 뒤쪽 가서 말씀드리겠고, 여기서는 가상화 기술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최근에는 이제 클라우딩 컴퓨터 관련해서 엣징 컴퓨터가 나오고 있죠. 클라우딩도 이제 무겁다. 중간에 다시 이제 좀 슬림하게 가볍게 가는 엣징 컴퓨터 부분들,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본절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료는 163페이지인데요. 클라우드에 정의했는데 그거를 살펴보기 전에요. 우리 먼저 워밍업 단계에서 부상하고 있는 금융 관련 4차 산업 기술이 어떤 거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한번 보고 가죠. 우리가 이번 시간이 3과목 디지털 금융 관련 기술이니까 인공지능, AI, 머신러닝. AI, 머신러닝 하니까 AI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기계학습하는 머신러닝이 이렇게 있고 그 안에 다시 딥러닝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여러분 2절, 3절에 가면 AI 부분이 있어요. 그때 가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 통해서 빅데이터 분석 또는 AI 기반 챗봇. 그래서 여러분들 4과목에 생성형 AI 그 부분 여러분들 잘 아시죠? 최근에 아주 핫한 챗 GPT. 요즘에 이제 사실은 이제 챗 GPT도 기로에 서 있죠. 속도가 4.0까지 나오는데 5.0으로 가는 그런 입장에서, 원래 오픈 AI의 입장에서는 오픈 소스로 개발한 건데 이걸 너무 사업적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소송을 걸어서 지금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상황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분산원장, 블록체인. 블록체인도 뒤에 있죠. 4절, 5절에 가면 블록체인 또 NFT 있습니다. 바이오, 얼굴, 음성 인식 등 생체 인식을 통해서 신원 확인한다. 여러분 제일 마지막 8절에 고객 인증과 관련한 부분들. 그 다음에 5G는 뭐 지나도록 하시고요. 클라우딩 컴퓨팅, 지금 이번 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데이터 저장 처리에 대해서 하드웨어 부분을 제거해서 고객 중에서 온라인 기반 금융 서비스 획기적인 확대를 갖고 올 수 있다. 그러니까 금융에서도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과정, 디지털 금융의 이해와 활용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클라우딩 컴퓨터가 충분히 중심에 있을 수 있다라고 쓰는 거고요. IoT입니다. 사물 인터넷. 모든 사물의 인터넷 연결돼서 그런 것들이 발생하는 어떤 데이터를 활용해서 초개인화 마케팅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올 수 있다. 가상현실, 증강현실. 우리가 AR, VR 뭐 이런 것들이죠. 뭐 디지털 트윈 기술 가서 이런 부분을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자 컴퓨팅.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7절에서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사물 인터넷에서 생성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거.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인공지능, 머신러닝의 학습 효과를 가속한다. 그래서 이러한 부상하고 있는 금융 관련 산업 기술이라는 자료인데, 사실은 어떻게 보니까 이런 3과목에서 다루는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3과목의 내용들이 지금 부상하고 있는 금융 관련한 이 기술들을 다 어느 정도는 더 커버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국은행에서는 금융산업에 융합되는 디지털 기술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걸 갖고 와봤는데, 우리 지금 이 3과목에서 공부하고 있는 블록체인과 관련한 분산원장, 그 다음 무선통신, 사물인터넷, 같은 맥락이죠. 아까 5G, 우리 일상으로 이제 들어와 있죠. 바이오 인증, 아까 우리 인증기술 얘기했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아까 얘기한 거죠. 다음, 핵심 기종 활용 서비스로서 디지털 통화, 그 다음에 분산 기술, 모바일 통화 지급, 생체 지급 이용 인증,
로보 어드바이저, 우리 자산 관리죠. 그다음 크라우딩 펀드, P2B 대출, 뭐 이런 것들이 한국은행에서 얘기하는 금융산업에 디지털 기술이 융합돼서 어떤 기술들이 핵심 기술들이 어떤 거고 그런 걸 통해서 어떤 서비스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데 우리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을 품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 현재 현실을 잘 담고 있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으로 먼저 말씀드리면서 자, 그러면 교재 163페이지 크라우딩 정의했는데 크라우딩 컴퓨팅이라 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컴퓨터 학자죠. 존 맥카시는 컴퓨터 환경이라는 게 공공시설을 쓰는 것 같을 정도로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쓰자라고 하는 관점의 크라우딩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결국 크라우딩 컴퓨터는 컴퓨터 자원을 직접 구축할 필요 없이, 그러니까 과거의 기업들은 서버를 다 자체적으로 구축을 하게 되다 보면 자기가 필요 없는 정도에 구축했을 때 이용이 많지 않거나 또는 자기가 구축한 정도보다는 이를테면 뭐 학교로 얘기한다면 뭐 입학 시즌이 되거나 이럴 때는 접속이 굉장히 폭주하죠. 그러면 그 폭주할 걸 대비해서 서버를 늘리기는 비용 부담이 발생한단 말이죠. 직접 구축할 필요 없이 필요할 때마다 컴퓨팅 자원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처리, 연산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크라우드 컴퓨팅이다. 크라우드라고 하는 건 뭡니까? 구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위에다가 놔뒀다가 필요할 때마다 접속해서 이런 것들을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는 거다. 그러면 사용자가 직접적인 관리 없이 사실 우리 생활에서 보면 여러분들 땡땡 회사에 메일 같은 거 개설돼 있죠? 그러면 메일이 어떻습니까? 내 지금 노트북에, 내 PC에 저장돼 있나요? 아니죠. 크라우드에 저장돼 있죠.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을 때 어떻습니까? 메일을 로그인해서 열면 자기 관리하는 메일들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자기 노트북이나 이런 데 C드라이브에 깔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양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크라우드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뭐 이런 것도 하나의 크라우딩 컴퓨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직접 관리할 필요가 없죠. 이미 다 관리가 되니까. 데이터 스토리지와 컴퓨팅 파워 같은 컴퓨팅 시스템 리소스를 필요시 바로 제공하는,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바로 제공한다. 그래서 우리가 온 디맨드라고 하죠. 온 디맨드 하는 것이다. 인터넷을 통해 서버, 그 다음에 스토리지, 저장 장치,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킹, 소프트웨어 등등을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다. 그럼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느냐에 따라서 인프라를 제공받느냐, 플랫폼을 제공받느냐, 아니면 소프트웨어를 제공받느냐에 따라서 라스, 파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스, 이렇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크라우딩 컴퓨팅은 IT 리소스를 인터넷을 통해서 온 디맨드로 제공하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필요할 때 바로 제공된다라는 의미가 이제 온 디맨드죠. 제공하고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사용한 거에 대해서. 이게 거의 대세로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다. 인터넷상의 자료를 저장해 두고 사용자가 필요한 자료나 프로그램을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하지 않고도, 그렇죠? 자신의 컴퓨터에다 그걸 다 설치하게 되면 굉장히 그거를 감당하기가 어렵죠. 인터넷 접속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클라우드 서비스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웹메일이 서비스가 하나의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 좀 보죠. 자,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면 크라우딩 컴퓨팅은 기존의 하드웨어나 이들 연결 네트워크를 구성된 환경을 가상화를 통해서 그래서 크라우딩 컴퓨터의 가장 기본적인 대표적인 기술이 두 가지라면 가상화 기술과 분산 원장 기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상화를 통해서 통합된 계산, 저장, 처리가 가능한 환경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그래서 가상화 기술이라고 해서 가상 머신, 컨테이너 이런 것들 나오게 됩니다. 실제 하드웨어의 물리적인 레이어를 가상화함으로써 데이터 센터가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가진 가상의 데이터 센터를 구현하게 된다. 여기 크라우딩 컴퓨팅 인프라가 있고 지금 소비자가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런 걸 연결되어 있을 때 분산 원장, 분산 시스템, 계산 서버, 스토리지 서버를 통해서 가상화를 구현해서 크라우딩 컴퓨터 인프라를
형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사용자의 디바이스입니다. 사용자가 어떤 형태로든 뭐 노트북이든 데스크 PC든 모바일이든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자의 디바이스가 접속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게 가상화 영역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 이 가상화를 통해서 이 클라우드 컴퓨터에 접속을 통해서 자기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서비스를 받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